is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our KS joint exercise and training. 사드 문제 해결 안 되면 한미동맹 깨진다. 이게 무슨 동맹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다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한반도에 배치된 전략 무기도 축소할 수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방어적 차원의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자선 전개를 어떻게 동일한 무게에 놓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을 하신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높은 국민 지지율에 기대서 협치는 물론 안보마저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익이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미국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미국 국무부의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 문 특보 발언 개인 의견으로 이해한다.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것이다. 한미 훈련은 한국 방어를 위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 외교관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문 특보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냐? 문 특보를 만난 한 외교수통은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소개가 됐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선 큰 문제가 있죠. 첫 번째로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우리가 한미 전략 자산을 축소시킬 수 있는 거를 미국과 이제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 그거 북한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늘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축소하고 또 공수도로 나가면은 주한미군 출소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걸 앞서서 미리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바라는 그 게임 그거를 우리가 쏙 들어가는 건데 그야말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사자가 그 앞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외교안보 특보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냐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 북한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전제가 있는데 북한이 지금 핵은 이제 5차 핵실험 통해 가지고 지금 소형화에 거의 다가간 상태고 그다음에 ICBM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2년이면 완성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거와 바꿔서 지금 얘기한 이런 조건과 맞바꿔서 그만둔다? 이거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안 그래도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6.15에 대한 6.15 기념식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할 리가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문재인 특보가 대통령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런 중요한 그 이슈를 그 행사를 앞두고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경솔함, 이 아마추어리즘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미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발언까지. 미국 워싱턴은 당혹해하는 입장인데 청와대에서도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정인 교수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청와대에서 선을 그었는데 논란은 여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정인 특보의 이 방향에 대해서는 뭐 일부 공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정 의원님은 이제 북한의 입장이 동조하는 걸 생각합니다만 북핵 문제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그런 식 협상의 입구를 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저런 발언을 한 시기와 방식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왜냐하면 예컨대 한미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저는 저 뉴스를 듣고 저는 눈을 의심했던 게 그럼 문정인 교수님이 가서 미국하고 상당히 앞에서 조율을 다 해서 나온 결과였으면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상회담 전에 조율을 끝내서 이 정도의 입구를 열어가지고 비핵화의 해법을 좀 갖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발상이 전환하니까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로 확인됐잖아요. 청와대도 관계없는 이야기고 확인되지 않은 거다. 미 국무부도 이건 미스터 문의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를 불쑥 꺼내든 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보란 자리가 뭡니까? 대통령의 특별 보좌역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자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식의 새로운 발상의 어떤 전환을 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좀 적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가 볼 때는 트럼프보다는 내 접근 방법이 이게 더 옳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는 이런 식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보임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는 거죠. 특보는 대통령을 도와서 어드바이스하고 자문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문 대통령이 6.15 기념식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이 북한 문제나 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운전석을 잡겠다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잘했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북핵 문제 해법을 잡았던 건 뭐냐면 임동원 당시 수석을 통해서 1999년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때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페리 보고서를 쓸 때 임동원 수석이 미리 가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다 해서 결국은 페리라고 하는 강경파를 설득해서 햇볕 정책으로 끌어옵니다. 그때 임동원 수석이 나와서 저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예. 물밑에서 다 조율하고 의견 교환하고 설득하고 해법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저렇게 하는 방식과 또는 시기 적절치 않다. 저는 문재인 교수님께 좀 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곤혹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청 관계자의 발언 한번 살펴보시죠.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북한의 비핵화 등 중간 단계가 생략된 결론만 말한 것이어서 곤혹스럽다. 대통령의 뜻인지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문 특보는 참모라기보다는 멘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매우 조심스럽게 대한다라는 건데 김변민 박사님, 이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워낙 급진적인 발언이라 이게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느냐.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다니 제정신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또 다른 결은 정반대의 북한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그런 말은 할 수 있다. 김무식 교수처럼. 하지만 꼭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랬어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의 견해는 일부러 의도적인 얘기를 꺼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의 여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여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위해서 꺼냈다라는 건데 그런 관점이라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거는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라는 얘기 몇 번이 나와요. 누가 보든지 간에 특보 자리로 가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보 자리가 아니고 개인 학자인 문정인 교수 차원에서 갔을 경우에 그 수많은 취재진이 나와갖고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결과론적으로 특보로 갔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은 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문정인 특보의 한 사람의 발언이 아니라 계속 얘기했던 6.15 기념식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그 다음에 있었던 AIIB, 그러니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 제주도에 있었던 축사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인 행사로서는 처음 나간 겁니다. 예.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유라시아 횡단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전략과 방향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이 북의 발전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과거의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이 좀 단절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의지는 어차피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미국의 상황과 전혀 다르게 급진적으로 가는 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주한미군 훈련도 줄이고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이겠다고 얘기하거나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전략자산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재인 특보의 발언 중에는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들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북한이 핵도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과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배치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도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끄집어내는데 정확하게 과거의 핵실험 과정부터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되기 시작한 거는 북한의 도발 이후에 배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문정인 특보가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가 배치됐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더 핵실험을 하고 도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과거에 핵실험을 한 이후로부터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도발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결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한민국 한반도로 배치되기 때문에 선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목전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북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 논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